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이번 달은 탑픽을 한 6가지 뽑아봤습니다. 이런 거죠. 최근 현재로 봤을 때 우리 한국도 그렇고 글로벌의 경제계의 사상 최초로 발생되는 일, 아니면 일정 기간 이후에 가장 최고다, 이런 것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현재 우리나라 경제 또는 글로벌 경제의 상황이 어떤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무역 수지 적자가 4개월 연속으로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누적 적자가 무려 15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요, 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6년도, 그러니까 66년 만에 최대의 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우려했던 대로 지난달에 6.3%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올랐습니다. 이 부분은 2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즉 우리 연세가 좀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97년도, 98년도에 우리 IMF 외환위기가 터졌었죠. 그때 물가 상승률 이후에 가장 높았다는 거죠. 그만큼 심각한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을 했죠. 그래서 3개월 3번 연속으로 이렇게 금리 인상한 것은 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한국은행 역사상.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빅스텝, 즉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은 역시 최초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0.25%포인트, 즉 조금, 즉 베이비 스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0.5%포인트 올렸습니다. 한국은행 총재의 말씀을 빌어보면 올해 이제 3번 더 남아있거든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이제 올릴까 말까 심사하는 것이. 근데 만약에 0.25%포인트로 해서 올리게 되면은 그렇게 올리진 않겠죠. 한 3% 선에서 끝날 겁니다. 하지만 빅스텝으로 간다고 치면은 미국 금리 인상 정도를 따라가거나 그 상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가계부채가 1900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부채가 23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국가부채가 965조 정도 됩니다. 최근 통계가. 그래서 합쳐보면은 거의 5100조 정도의 부채가 있는데, 이러한 부채들의 대출이자 부분, 이 부분은 기준금리와 매우 밀접하게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금리를 오르는 그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뭘까요?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어떤 것을 기인할까요? 바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미국의 지난 6월달 기준 최근 월입니다. 9.1%가 올랐다고 해요. 그 전년도 동월기에 비해서. 이 부분은 41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가령 미국 시민 중에서 40세가 안 넘은 사람들은 평생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N달러 환율이 130엔이 넘었다고 합니다. 140엔도 돌파할 그럴 모양새인데요. 이 부분이 20년 만에 최초라고 하죠. 그만큼 일본은 지금 환율이 고환율이죠. 즉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행 총재의 말을 빌어보면 나쁜 엔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상황을 생각합니다. 그런 배경에는 일본은요, 단기금리가 마이너스 0.1%입니다. 즉 기준금리가요. 왜 장기금리가 0% 0%거든요. 이렇게 초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를 올 연말에 대략 3.4% 이렇게 얘기하는 보도가 있는데, 더 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도 거기에 발맞춰서 올리고 있는데 일본만 못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해당 국가에서 예금을 했을 때 보상받는 돈의 값이 바로 이자인데 그걸 안 쳐주는 거죠. 하지만 미국은 전 세계 최대의 어떤 그런 강대국인데 불구하고 금리를 앞으로 3% 중반 이상을 준다는 겁니다. 당연히 일본에 있던 외환, 특히 달러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1달러에 130엔이 넘고 140엔, 혹자는 150엔까지 갔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요, 일본 돈하고 한국 돈이 10배 정도 차이 났었거든요. 즉 일본 때 10배가 비쌌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2005년, 6년 이럴 때 그때는 15배까지 차이가 났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엔화 가치보다 약했다라는 건데 지금은 9.5배 정도, 10배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요, 금리를 처음 올렸습니다. 11년 만에. 즉, 제로 금리를 포기하고 금리를 0.5%를 올렸거든요. 이 부분도 의미가 큽니다. 즉, 전 세계 어떤 뭐 우크라이나발 전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뭐 원유 가격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공급발 물가 상승이 있고 또 2년 이상 3년 가까이 이 코로나 때문에 소비를 못했지 않습니까? 여행도 못하고. 즉, 이렇게 어떤 보복 소비에 대한 이런 수요발 물가 상승이 맞물려 가지고 지금 미국이 9.1%가 오르고 우리나라가 6.3%가 오르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요, 집값이 포함이 안 됩니다. 미국은 집값이 포함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집값 상승률을 포함한다면 미국보다 우리가 더 높을지도 몰라요. 어찌되었든 이렇게 물가가 고물가로 가니까 이 고물가 잡는 것이 고금리다 이거죠. 금리를 높이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물건으로 쏠리는 그런 자금 흐름이 예금으로 이렇게 아니면 금융으로 유턴하기 때문에 물가를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아무튼 뭐 최초 또는 뭐 언제 이후 최고 이러한 키워드를 6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7대 경제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많이 내렸습니다. 86포인트입니다. 지난달은 96.4포인트였거든요. 제가 계속 이렇게 경제 지표를 보고 있는데 거의 이렇게 소비자 심리가 10포인트 이상 내리는 경우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떤 우리 가계 소비가 위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BSI 지수도 3포인트 내려서 80포인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100을 기준으로 높으면 경기가 좋다는 것이고, 낮으면 나쁘다는 것인데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달이 46억 7천만 달러 적자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누적 적자는 150억 달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의 외환보유고, 즉 4,382억 달러의 외환보유고가 있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당국에서도 97년도 8년도처럼 외환위기는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기억에 98년도 1월 달에 원달러 환율이요, 지금은 1,300원 정도 움직입니다만 높아져가지고 그때는 1,900원까지 갔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까지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래도 1,300원 넘어서 1,400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금리는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이런 것 때문에 조금밖에 안 올리게 되면 뭐 일본은 뭐 말할 거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가 역전되면서 외환이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환율은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복합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그런 케이스로 봤을 때는 양국의 금리 차에 따라서 환율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주가지수 보겠습니다. 지난달 캔들 차트 월봉으로 봤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이 많이 이제 선방했습니다. 각각 5.1%와 7.8%가 올랐고요. 미국도 좀 많이 올랐죠. 그 전달에 너무나 많이 내렸기 때문에 지난달은 좀 회복이 됐는데 다우존스가 6.73% 오르고 나스닥이 12.25% 올랐습니다. 반면에 중국 상해 종합하고 홍콩 항생 지수는 각각 4.28%하고 7.79%가 내렸습니다. 금리가 민감하죠. 자,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금리가 매우 많은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금리를 바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보는데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채권 할인 수익률을 금리라고 합니다. 그 부분이 지난달 월 평균이 3.237%입니다. 오히려 그 전달에 비해서는 조금 내렸습니다. 물론 뭐 6월 달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난 7월 달은 좀 조정받은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금리가 우리 기준금리보다 훨씬 높아지겠죠. 당연히 기준금리가 지금 2.25%인데 이 부분이 올해까지 3번 더 올라간다고 치면 기준금리가 3% 또는 3.25%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더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상호저축의 상호저축은행의 최고금리가 3.1%입니다. 여기다 우대금리, 즉 IRP라든가 퇴직연금 DC형 같은 데 보면은요 3.5%까지 주는 상호저축은행이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3.1%인데요 전달에 비해서 막 올랐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기업부채, 뭐 국가부채 있는데 특히 가계부채, 주택담보대출로 본다고 치면 뭐 1%포인트만 올라도 금리가 전체 어떤 가게에서 부담하는 그 금융 비용이 10조 또 그 이상 될 수도 있겠죠. 코픽스 금리를 보게 되면 잔액 기준이 1.83%로 해서 그 전달에 비해서 0.15%포인트 올랐고요. 신규 취급액 기준이 2.38%로 해서 그 전달에 비해서 무려 0.4%포인트 올랐습니다.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뭐 혹자는 그렇게 합니다. 신용이 좀 안 좋은 분들, 이런 분들이 연말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죠? 그럴 경우엔 영끌에서 샀던 분들 아니면은 뭐 집을 사려고 했던 분들 집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 지역을 빼고 일부 어떤 핵심 권역을 뺀 나머지 입지의 아파트들 주택 가격은 많이 하락할 수가 이제 있겠죠. 환율을 보겠습니다. 환율은 지난달에 비해 그 전달에 비해서 지난달이 최근월이 월 평균으로 봤을 때 25원 56전이 올라가지고 원달러 환율입니다. 1309원 29전입니다. 즉 1300원이 넘고 있어요. 계속 월 평균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날은 뭐 1330원 갈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해외여행 가기 어렵습니다. 항공권 요도 올랐지만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령 이렇게 환율이 1100원대 이내에서 움직일 때보다 여행 경비가 한 15% 또는 20% 이상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가기가 어려운 시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통화량 보겠습니다. M2는 여전히 시중에 풍부한 통화량이 있습니다. 9.3%가 올랐습니다. 전기에 비해서.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흡수해버리고 미국에서 중앙은행에서 자금을 흡수해버리는 즉 양적 긴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M2 증가율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돈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시중에 돈 양이 적으니까. 그런 과정에는 금리를 높여서 다시 예금으로 환수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현금 가치가 올라가는 시즌이 이제 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투자자 예탁금은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주식거래 대금은 중폭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식펀드 잔액도 주식펀드 잔액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자, 원자재 보겠습니다. 두바이유, 우리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원유죠. 배럴당 159리터가 1배럴인데 101.49달러입니다. 지난달 평균이. 그래서 그 전달 비해서는 10달러 60센트가 내렸습니다. 좀 다행스럽죠. 사실 우리 코로나 초기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된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정유업체에서 그 산유국에서 돈을 줄 테니까 퍼가라. 왜냐면 계속 퍼내는 원유는 있는데 저장고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거는 뭐 아주 특별한 케이스였고요. 그 이후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 되면서 전 세계 항공기가 뜨고 물류가 돌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원유 가격이 폭등을 했죠. 거기 탈상가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더 올라간 셈인데 이 부분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아서 좀 안심이 좀 되고 있고요. 국제 금시세는요 많이 내렸습니다. 온스당 지난달 월 평균 금시세가 1730달러 81센트입니다. 그래서 그 전 달보다는 무려 104달러가 내렸습니다. 많이 내렸죠. 그만큼 지금 뭐랄까요, 그 안전자산 쪽보다는 좀 이렇게 움직일 때는 좀 현금으로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저평가된 주식이라든가 채권 이런 쪽에 자금이 좀 움직이는 모양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보면은요, 주택 매매가격 지수와 주택 전세가격 지수 모두 지금 정중정입니다. 완전히 제로입니다. 움직이지 않고요. 지금 평평하게 매도자 매수자 측이 움직이고 있는데 급급 매물만 팔리니까 아무래도 매수자 우위 시장이 이제 오는 거겠죠. 이제 이러다가 내려가면 갑자기 감당 못하게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난 정권에서는 부동산 규제만 계속했었는데 새로운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오히려 어떤 그런 부양하는 이런 정책이 일부 나오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번 한 달도 성공적인 자산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